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지구는 태초로부터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에게 온화한 공기와 풍부한 식량, 삶의 터전 등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온갖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는 어머니 같은 존재감이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속은 어떤 것들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바에 의하면 지구는 핵과 멘틀, 지각 등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구 속의 가장 중심부에는 용광로같이 뜨거운 물질로 된 핵이 있고, 그 핵의 주위로 뜨겁고 단단한 물질인 멘틀이 둘러싸여 있고, 지구의 맨 바깥 부근에는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즉 지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는 속이 꽉 차 있는 단단한 물질 덩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는 수십억 년 전에 뜨겁게 회전하고 있던 마그마 액체 덩어리가 그 표면부터 서서히 식으면서 지각이 형성되었고,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지구의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딱딱한 암석과 마그마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구는 속이 텅 비어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위 지구 홍동설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구 홍동설에 의하면 지구 속은 텅 비어있는 빈 공간이라고 하며 그 지구 속에 새로운 신인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홍동설에 의하면 지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속이 암석과 마그마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 속은 텅 비어 있으며 그 빈 공간에서 또 다른 신인류가 정착해서 고도의 문명을 이루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그 신인류는 고도의 문명을 이루면서 우리 인류보다 더 차원 높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공동설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이론을 완전 뒤집어버리는 이론으로서 매우 놀랍고도 획기적인 이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007년 러시아의 물리학자 페도로 네블린이 기존의 지구 생성 이론과는 또 다른 새로운 지구 생성 이론을 내놓아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우주를 떠돌던 거대하고 차가운 물질덩어리인 지구는 태양과 우주 에너지의 영향으로 점차 뜨겁게 달궈져서 용암이 되었다가 오랜 시간 동안 식으면서 굳어진 딱딱한 지층이 지구 표면에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페도로 네블린은 지구의 표면이 식어가는 동안 표피 안에 있는 물질들은 고온에 끓으면서 가스로 변했으며, 지구에 계속 열이 가해지자 가스로 채워진 지구 내부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가스로 가득 찼던 지구 내부에 거대한 빈 공간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구 속에서 강한 압력을 견디다 못한 가스가 지구 밖으로 분출되면서 남과 북의 양극지에 깊고 큰 구멍이 만들어졌다고 네블린은 주장했습니다. 즉, 네블린의 말에 따르면 오래전에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구 속에 차있던 가스로 인해서 지구 속에는 텅 빈 공간이 형성되었다는 이론으로 지구 공동설의 근거를 제시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러시아의 과학자 네블린이 2007년도에 지구 공동설의 근거를 프라우드지에 제시하면서 과거의 가설이었던 지구 공동설이 또다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 공동설을 주장했던 사람은 페도로 네블린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살았던 올랍 얀센과 리차드 버드 제독이라고 합니다. 올랍 얀센은 지구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다고 주장했으며, 리차드 버드 제독은 나는 지구 속에서 신세계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지구 속으로 들어가서 지구 속 세계의 신인류를 목격하고 돌아왔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왜 지구 속에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이들은 지구 공동설과 지구 속 문명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의 주장대로 과연 지구는 속이 텅 비어있으며 지구 속에는 우리와 다른 또 다른 신인류가 살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지구 공동설과 지구 속 문명에 대한 내용과 그 근거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지구 공동설의 내용과 근거. 지구 공동설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18세기 때부터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었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도 지구 공동설을 믿었고,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도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면서 사람들에게 더욱 회자되고 전파되었던 겁니다. 또한 과거에 미국 중앙정보국에 근무했다가 러시아로 망명한 에드워드 스노든은 지구 내부에 또 다른 신인류가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극비 문서를 입수했다고 폭로하면서 또다시 지구 공동설이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구 공동설은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면서 21세기에 또다시 큰 화제거리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구 공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지구 공동설의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지구 공동설 제창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북극 지역에 지구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으며, 그 구멍을 통해서 온화하고 풍요로운 지구 속 신세계가 펼쳐져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북극에는 빙산과 빙하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빙하들은
소음기가 함유된 바닷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실제로 빙하들은 바닷물이 아닌 민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실제로 북극을 탐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극의 극점지대로 가면 바닷물이 얼지 않은 매우 온화한 지역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북극의 빙하가 민물로 되어 있다는 점과 북극에 따뜻하고 온화한 지역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북극 지역에 난 구멍의 내부로부터 따뜻한 기류와 해류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며 북극 구멍 내부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둘째로 생명체가 살기 힘들 정도로 추운 북극에 토끼나 여우 같은 동물들이 살아간다는 점입니다. 이들 동물들뿐만 아니라 사양소나 나비, 모기 같은 곤충들도 북극 지역에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런 동물들이 남쪽에서 북극으로 이동할 경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알래스카 기후대에서는 이 같은 동물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지구공동체 제청자들은 북극의 인근 지역에 이런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온화한 기후와 먹이가 풍부한 지역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극도로 춥고 열악한 북극 지역이 어딘가에 이런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지닌 따뜻하고 풍요로운 지역이 따로 있는데 그곳은 바로 북극점의 구멍 안에 있는 지구 속 세계라고 합니다. 셋째, 19세기 탐험가이자 어부인 올랍 얀센의 경험담에 의하면 북극의 어떤 지역에는 바닷가 한복판에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생수같이 깨끗한 물, 식수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북극의 바닷물 속에 인간이 마실 수 있는 깨끗하고 청량한 담청수가 솟아오르는 지역을 발견했다고 하며 올랍 얀센은 그 물을 마셔보았더니 생수처럼 맛있고 청량했다고 하며 전혀 짜지 않았다고 합니다. 북극의 바닷가에서 나오는 물이라면 소금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짜야 정상인데도 전혀 짜지 않고 생수처럼 청량했다고 하니 매우 의문스러운 부분인데요. 지구공동체 제청자들은 이같이 북극의 바닷가에서 인간이 시용할 수 있는 샘물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 지역 인근의 지구 속에서 민물이 흘러나올 수 있는 통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북극 인근에 있는 통로를 통해서 지구 속으로부터 민물이 유입되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도 북극 지역 부근의 지구 속과 연결된 통로가 존재하고 있다는 근거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지구 속 세계가 존재한다는 근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구 공동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몇 가지 근거들을 들어서 지구 공동체와 지구 속 문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구 공동체를 단순히 이론상으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지구 속 세계를 경험하고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 어부 올랍 얀센 부자와 미국 해군 장교 출신 리차드 버드 제독이 그 주인공입니다. 올랍 얀센 부자는 배를 타고 북극 지방을 항해하다가 우연히 북극의 뚫린 구멍을 타고 지구 속으로 들어가서 1829년부터 1831년까지 2년 6개월 동안 지구 속 세계에서 살다가 돌아왔다는 경험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올랍 얀센은 자신의 아버지가 지구 속 세계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출판해 공개하면서 큰 화제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리처드 버드 제독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해군 제독으로 활동하면서 북극점과 남극점을 최초로 발견했던 인물입니다. 리차드 버드 제독은 북극점을 탐험했을 당시에 정찰기를 타고서 북극의 구멍으로 들어가서 지구 속 문명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놀라운 주장을 했던 인물입니다. 리차드 버드 제독이 북극점을 항해할 당시 써놓았던 비행일지에는 지구 공동설과 지구 속 문명에 대한 그 생생한 경험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차드 버드 제독의 지구 속 세계 아가르타 왕국 목격담. 그럼 리차드 버드 제독의 지구 속 문명의 경험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구 공동체를 굳게 신봉했던 사람은 바로 히틀러라고 합니다. 1945년 중반 2차 세계대전이 중반전으로 흘러가면서 그렇게 강력했던 독일군이 연합군의 포위 공격을 받으면서 상황에 가고 있었습니다. 1945년 연합군이 승승장구하면서 독일의 국경을 넘어서 베를린으로 직격해 들어갔고 베를린에 있던 초홍동 관저의 지하 속에 있던 히틀러의 지하 벙커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지하 벙커에는 독일의 극비 문서들이 들어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극비 문서에는 히틀러의 명령으로 개발한 미사일, 로켓, 아폴로, UFO 등 각종 비밀 병기들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히틀러의 극비 문서들은 모두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채 전부 미국 국방성의 정보국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암으로 되어 있는 비밀 문서를 해독하는 임무를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미 해군 정보부의 간부로 근무하고 있던 리차드 버드였습니다. 리차드 버드 제독은 히틀러의 1급 비밀 문서의 해독 작업을 완료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해독한 비밀 문서에는 전설 속의 지하 왕국 아가르타 왕국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지구의 남극과 북극에는 극점에 각각 구멍이 나 있는데 그 구멍들은 한 달에 3번씩 문이 열린다고 하며 그 구멍으로 들어가면 지구 내부에는 아가르타 왕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구 속에 있는 아그르타 왕국은 지구 인류보다 훨씬 문명이 발달한 실인류가 고도의 문명을 이룩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그르타 왕국은 지구 밖의 인간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지성과 고도의 문화와 기술을 향유하면서 평화롭고도 고도의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즉, 아그르타 왕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구 속에 있는 유토피아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불교의 신비자들 사이에서 불려왔던 이상행위 사회, 유토피아의 세계를 아그르타라고 하는데, 그런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실제로 지구 속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히틀러의 급비문서를 해독한 리차드 버드 제독은 이 내용을 그대로 미국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차드 버드 제독은 미국 국방성 고위층으로부터 남극과 북극을 탐험하고 극점을 정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남극 탐험 제독으로 임명된 리차드 버드 제독은 해상 항모 전단을 이끌고 남극지역을 출항했고, 최초로 남극점을 통과한 후 남극지역에 숨어있던 독일 군함대와 잠수함을 격퇴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난 후 다시 북극지역 탐험에 나섰던 리차드 버드 제독은 1947년 2월달에 혼자서 정찰기를 타고 북극점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북극점을 넘어선 후 우연히 북극에 나있는 구멍을 통해서 지구 속으로 들어갔고, 그곳에 있는 새로운 신세계를 목격했다고 합니다. 북극점을 넘어간 후 버드 제독이 탄 정찰기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외부의 힘에 이끌려서 북극점의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고 합니다. 북극점의 구멍 속으로 한없이 빨려 들어간 버드 제독의 정찰기는 그 지구 속에서 엄청나게 발전된 초고도 문명 세계를 목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버드 제독의 비행기는 그 구멍 속 지하세계로 2720km 지점까지 끌려갔고, 마침내 지하 왕국의 중심지에 안착되었고, 그 지하세계에 있는 아그르타 왕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버드 제독은 북극의 지하 속 세계에서 매우 놀랍고 신비로운 광경들을 많이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지하 세계에는 울창한 산림이 빽빽히 들어차 있고, 맑은 호수와 강물이 산맥과 숲속 가장자리를 따라 길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속 산림에는 거대한 크기의 메모두 수백 마리가 떼를 지어서 이동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의 산림 위에서 목격한 동물들은 크기가 아주 거대하고 컸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드 제독이 가장 놀란 대상은 지구 속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키가 평균 3m 정도 되는 거인족이었다고 합니다. 버드 제독의 정찰기가 착륙한 공항에는 그곳에 사는 거인족이 그를 마중 나왔고, 그를 반갑게 맞이해주면서 그를 아그르타 왕국의 국왕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버드 제독은 지구색 세계의 최고 통치자인 국왕을 만나 면담까지 하고 다시 지구 밖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버드 제독이 목격했던 지구 속 아그르타 왕국의 모습은 지구 밖 우리들의 세계와는 다른 점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구 속 세계도 지구 밖 세계처럼 땅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4분의 3이 육지이고 4분의 1이 바다 호수로 되어 있으며, 주민들은 히브리어와 비슷한 솔라라 마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구 속 세계에도 정중앙에 인공태양이 떠 있으며, 안개 속에 쌓여서 붉게 빛나는 그 태양은 그곳 주민들에게는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 거인족들은 태양을 신처럼 숭배하면서 신성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속 세계는 교통 시스템과 운송 시스템, 정보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 등 그것의 모든 시스템이 최첨단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 자동화되어 있고, 중앙에 있는 중앙 통제 시스템에 의해 원격 조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구 속 세계에는 특히 농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자라는 과실은 크기가 모두 큰 것이 특징입니다. 딸기의 크기가 주먹만 하고 참외의 크기는 사람 머리만 하고, 그것에 자라는 오이는 한 개에 40kg이나 나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자라는 나무는 평균적으로 300m 정도로 높게 자라나기 때문에 산림이 살사철 울창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곡식이나 과실, 식물들은 무공해, 무농약에 친환경 재배를 하기 때문에 지구속 세계인들은 사이사철 싱싱하고 탐스러운 곡식과 과일들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지구 속 종족들은 무공해의 유기농 과일을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는데,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자동 습도 조절 장치 등 최첨단 자동 관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과일과 채소들을 대량으로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 속 세계의 과실이나 열매들은 지구의 것들보다 몇 배나 더 컸고 훨씬 탐스럽고 맛도 좋고 싱싱하다고 합니다. 모든 농가들은 농약을 치지 않는 유기농 과일과 유기농 채소들을 자동 관리 시스템에 의해 대량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이같이 크고 탐스러운 영양가 높은 무공해 과실들을 먹고 생활하는 지구 속 신인간들은 병에도 잘 안 걸리며 매우 건강할 뿐만 아니라 체격이 우리 인류보다 좋고 훨씬 더 커서 지구 속 신인간들은 평균적으로 키가 3m에 이르는 거인들이라고 합니다. 지구 속 세계 주민들의 평균 수명은 700년 정도 된다고 하며, 나이가 100살 정도 되어야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보통 30, 40대의 젊은 외모를 선택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젊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 속 거인족들은 젊음을 평생 유지하는 종족, 평생 늙지 않는 종족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티벳의 신비주의 불교도들은 이 아그라타 왕국을 극락 같은 세상,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라고 부르면서 신선시했다고 합니다. 정말 부럽네요. 우리 지구밖 인류도 이들처럼 평생 늙지 않고 젊음을 유지하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우고 싶네요. 지구 속 세계의 주민들이 이처럼 지구밖 인류보다 평균 수명이 긴 이유는 그들은 무공해 친환경의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곡식 과일을 먹고 생활하는 것이 수명이 연장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지구 속 세계인들의 지능은 우리 인류보다 더 높고 지구 속 문명의 수준은 지구 밖 인류의 문명보다 훨씬 더 발달되어 있는데 그들의 문명은 우리보다 1000년 이상 앞서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지구 속 세계를 목격하고 경험했던 리차드 버드 제독은 자신의 경험담을 모두 비행일지에 생생히 기록해 놓았고 그는 다시 자신의 비행기를 타고서 지구 밖으로 귀환해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버드 제독은 자신이 지구 속 세계에서 목격했던 모든 내용을 미국 국방성의 최고위층에게 보고했는데 그는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한 후에 국방성 비밀 장소에 강제로 감금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국방성은 버드 제독이 극비리에 다뤄줘야 할 기밀사항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그를 감금했으며 그의 비행일지는 1급 극비문서로 분류되어 압류당했다고 합니다. 수개월 동안 국방성에 감금당한 후 버드 제독은 자신이 지구 속에서 목격한 모든 것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후에 간신히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드 제독은 군대를 전역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왔고 그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버드 제독은 1957년도에 자신이 지구 속 세계에서 목격하고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구멍 뚫린 지구라는 책을 출판하려고 시도했으나 미국 정부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드 제독은 1957년도 말 갑자기 심장병에 걸려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리차드 버드 제독은 지구 속 세계를 방문했을 때 지구 속에서 만났던 아그라타 왕국의 국왕이 미국의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하나 갖고 왔다고 합니다. 아그라타 왕국의 국왕이 전한 메시지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구 속 문명의 아그라타 왕국은 지구 밖의 세계인들이나 그 어떤 외부 세계인들과 평화롭게 교류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지낼 용의가 있고 서로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둘째, 아그라타 왕국은 2차 세계대전 때부터 미국이 개발한 원자폭탄 같은 핵무기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렇게 가공할 만한 위력을 지닌 핵무기 운영에 관한 미국의 정책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볼 것이다. 셋째, 앞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지구 밖 세계에 커다란 재앙과 대격변이 발생할 것이며 그로 인해 세계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한 대격변의 시기에 지구 속 세계의 종족들은 공경에 처한 인류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며 폐해 속에서 인류가 다시 삶의 터전을 보호시키는 사업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구에 대해 환란의 시기에 지구 속 문명인들은 인간들을 구조해낼 수 있는 여러가지 복구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놓았다고 합니다. 지구 속 종족들은 지구 밖 세계에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지구 속 문명인들은 지구 밖 세계를 감시하기 위해서 훌루젤 라드, 즉 비행물체를 지구 밖으로 보내어서 계속적으로 지구와 인류에 대한 관찰과 감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구 속 종족들은 앞으로 지구 인류에게 닥치게 될 엄청난 혼란과 대격변을 피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들이 좀 더 각성해서 탐욕적이고 무절제한 생활을 벌이고 선의의 길로 나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구 속 아그라타 왕국의 통치자는 앞으로 도래할 지구 밖 세상의 대재앙의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들이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매우 강조했다고 합니다. 리차드 버드 제독은 이 같은 메시지를 갖고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 모두 국방상에 보고를 했던 것인데 그는 곧바로 국방성에 감금당했고 그가 기록한 비행일지는 모두 압류 조치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후 버드 제독이 기록했던 비행일지는 기밀 해제되어서 다시 일반에게 공개되어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버드 제독이 경험하고 돌아왔다는 지구 공동설과 지구 속 세계의 거인족 이야기는 정말 사실일까요? 해군 제독까지 지냈던 그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속에 또 다른 지구 같은 세상이 있고 신인류가 살고 있다는 것을 곧이곧대로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버드 제독뿐만 아니라 올랍 얀센 부자도 생생하게 경험하고 목격했다는 지구 속의 또 다른 문명세계가 진짜로 존재한지는 현재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구 속 또 다른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최고위층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보다 문명이 1000년 이상 발달한 고도의 문명을 지닌 지구 속의 아그라타 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정말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서는 미국의 수뇌부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고 우리로서는 그 진실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지구 속 문명의 이야기는 미국의 최고 수뇌부가 그 비밀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계속 루머와 설로서만 민간에 떠돌아다닐 것이며 오늘날 가장 흥미롭고 획기적인 미스테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구 속에 초고도 문명을 이룩한 거인족이 살고 있다는 지구 공동설과 지구 속 문명 이야기의 진실이 미래에 언젠가는 밝혀지는 날이 오겠지요. 만약 언젠가 지구 속의 문명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리고 지구 인류가 지구 속 세계인과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제일 먼저 그들에게 700년 동안 살 수 있는 비법과 30대 젊음을 평생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비법부터 알려달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다. 지구 속 신인류가 그런 비법을 알려줄 수 있다면 우리 인류도 지구 밖 세상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제 이야기는 꿈같은 이야기겠지요. 그렇지만 미래의 언젠가는 인류의 수명 연장과 젊음을 일치하는 비법이 지구 인류에 의해서도 발명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올라 얀센과 리차드 버트셰독이 전하는 지구 공동설과 지구 속 문명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장 켈리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좋아요도 눌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